보면이 프로퍼티 부분에 보시면요. 하단에 옵션 부분에 캐릭터 위드라는 부분이 너비였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맥스 찰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캐릭터즈의 약자입니다. 그는 글자 수의 최대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몇 자로 설정을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의 글자 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0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2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이라고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시고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자,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도 커서가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속성 값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맥스 캐릭터즈라는 그런 옵션이었고요. 그러면 에어리어 요소를 집어넣습니다. 우측에 있는 인서트 패널에서 텍스트 에어리어를 골라주시고 클릭을 시켜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아이디도 입력을 해줍니다. 아이디는 노티스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이기 때문에 노티스라고 입력하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자, 이와 같이 기본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해당되는 폼 요소를 잡아주시고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프로퍼티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num lines라고 되어 있는 하단에 보시면은 disabled와 read only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read only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사용자가 읽기만 할 수 있고 수정을 못하는 형태의 또는 입력도 당연히 못하겠죠. 그런 형태의 텍스트 필드가 완성이 되는 것으로 바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혹은 일반적으로 회원가입 사이트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회원 약관 그런 부분에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ead only 옵션으로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원하시는 텍스트를 요 이니셜 per라고 되어 있는 이 옵션 부분에다가 텍스트 박스처럼 마련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저는 이와 같이 텍스트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윗부분은 텍스트 필드에 바로 적용이 되죠. 이와 같이 보여줄 것이라는 것이 미리 보기 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띄어쓰기도 해주실 수 있고요. 엔터를 치시면 바로 띄어쓰기가 적용이 되네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입력한 텍스트가 예쁘게 반영이 되어서 나타났고요. 해당 부분은 드래그는 되지만은 입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입력이 안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해주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behavior입니다. behavior라는 것 저희가 지난번에 사용을 해봤던 적이 있죠. 네, 바로 서브 메뉴와 팝업 창을 연출하기 위해서 divap 부분에서 저희가 보이고 보이지 않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또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했던 것이 show hide elements라고 보이고 숨기는 옵션을 담당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validate for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폼이라는 것과 관련된 유일한 메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폼의 유효성을 검사해주는 그런 메뉴입니다. 이 부분 폼이라는 것과 관련된 유일한 메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폼의 유효성을 검사해주는 그런 메뉴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선택하시고 이 behavior를 통해서 유효성을 검사하는 항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validate form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여주시면 어떤 폼, 어떤 아이디의 폼을 유효성을 검사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이 목록에 우리가 만들어준 아이디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중에서 텍스트 이메일이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value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R이라고 하는 요소가 해당되는 우리가 선택한 아이디 부분에 붙습니다. 필드 부분에. 이 항목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PS 입력 요소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옵션이 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세 번째 옵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메일 어드레스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메일 어드레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메일 형식이 맞는지를 이메일 주소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로 자동으로 실으시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숫자만 입력할 수 있는가, 숫자가 맞는가,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나 뭐 이런 걸 입력할 때 숫자를 부분을 체크를 해주실 수도 있겠죠? 혹은 나이, 혹은 숫자인데요. 몇부터 몇까지로 설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특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해당되는 칸에서 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 마우스를 클릭하잖아요. 네, 그러한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되셨다면은 지금까지 기본적인 구조, 틀은 완성이 된 것이고요. 이번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온 블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해당되는 칸에서 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 마우스를 클릭하잖아요. 네, 그러한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되셨다면은 지금 부분에 스크립트 타입은 텍스트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저희가 비헤이비어로 이와 같이 적용을 하게 되는 어떤 옵션은 자바스크립트라는 형식으로 헤드에 이렇게 들어가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plus 작은 따옴표 must contain an email address. 그렇다면 하단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129번 줄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에러 메시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an email address라고 되어 있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이라고 또한 붙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드래그한 부분과 동일한 부분을 여러분들도 또한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문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문구를 입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문구를 입력을 시켰습니다. 해당됐던 아까 원래 있던 그 가운데 메시지를 삭제를 했고요. 그냥 입력을 한 상태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에러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이메일 주소가 아닙니다. 올바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메뉴를 통해서 패밀리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어도비 로고가 적혀있는 칸에 커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커서를 주시게 되면은 자, 이 점프 메뉴라는 것은 라는 패널을 보시게 되면은 필드 세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타이틀로 사용할 패밀리 사이트라는 항목을 입혀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바로 패밀리 사이트,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박스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필드 세트라는 것은 폼을 감싸주고, 폼의 타이틀을 입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상태로 이렇게, 필드 세트가 만들어진 채로 또다시 커서가 깜빡이게 되면은, 그때 점프 메뉴를, 첫 번째 텍스트 부분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해당 메뉴 아이템즈가 같이 변경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죠. 우리가 타이틀로 사용할 패밀리 사이트라는 항목을 입혀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것은 사이트라는 항목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우리가 필드 세트를 통해서 한번 홈에 텍스트, 타이틀을 입력시켜주고 그 다음에 박스를 만들어주는 작업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폼즈라는 패널을 보시게 되면은 필드 세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타이틀로 사용할 패밀리 사이트라는 항목을 입혀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바로 패밀리 사이트,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박스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필드 세트라는 것은 폼을 감싸주고, 폼의 타이틀을 입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상태로 이렇게, 필드 세트가 만들어진 채로 또다시 커서가 깜빡이게 되면은, 그때 점프 메뉴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점프 메뉴가 들어갔다면, 첫 번째 텍스트 부분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해당 메뉴 아이템즈가 같이 변경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저희가 입력할 부분이네요. 맨 처음에는 어도비 사이트 adobe.com이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웹페이지끼리의 이동이라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파일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지만 인터넷상에서 어떤 주소를 알고 계시다면은 인터넷 페이지에 해당되는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adobe.com 국제 사이트로 이동하겠다라는 부분 주실 수 있습니다. 메뉴 아이디는 점프 메뉴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을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